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한 달간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구분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왜 샀을까를 저의 관점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코스피 순매수 종목입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부터 볼까요? 외국인 투자자가 12월에 많이 담은 종목을 화면표를 보시면 5위는 NC소프트, 4위 셀트리온, 3위 네이버, 2위 LG화학, 1위 삼성 SDI 순입니다. 이 중에서 LG화학과 삼성 SDI는 저번 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많이 매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전기차의 시대, 전기 배터리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위부터 3위 종목을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저의 생각을 간간히 말씀드려 볼게요. 12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3위는 네이버입니다. 한 달 동안 주가는 15,000원, 약 5.4%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동기간에 외국인은 2,570억 원을 매수하였고 기관은 148억 원을 매도하였습니다. 현 주가의 PER은 57.7입니다. 적은 수치는 아닌데요. 동일 업종인 양방향 미디어와 서비스의 평균 PER은 108.7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PER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총은 약 48조, 코스피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는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한 대표적 언택트주였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급상승했죠. 그리고 9월부터 들려온 코로나 백신 뉴스로 인해서 조금씩 조정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고 한국은 내년 2분기는 되어야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등 당분간 코로나가 진정되기 힘들어 보인다는 게 현재의 관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 주가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여 2차 상승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PER도 동일 업종 평균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기에 조금 더 상승을 해도 PER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봉 차트를 보면 5일선이 21선 아래로 내려온 다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번 주의 상승으로 5일선 위로는 올려놓고 한 주를 마무리한 상황이네요. 저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매수한다면 5일선이 21선 위로 강하게 골든크로스를 보여주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순매수 2위 종목 LG화학입니다. 한 달 동안 주가는 24,000원, 3%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동기간에 외국인은 3,631억 원을 매수하였고 기관은 2,117억 원을 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상반된 행보가 인상적입니다. 현 주가의 PER은 44.5인데요. LG화학은 사실 전기차 배터리로 급상승한 종목인데 화학 종목 업종으로 편입되어 있다 보니 동일 업종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약 58조, 현재 코스피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LG화학은 금년도 2차 전지로 급상승한 종목입니다. 이에 2020년 11월에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터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이 되어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지만 LG화학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요즘 재무제표는 전부 연결 재무제표를 보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경영 실적이 LG화학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할 예정입니다만 LG화학이 현재 지금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30%만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상장되어도 LG화학은 70%를 보유한 대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분사가 되었다고 LG화학과는 이제 완전 별개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최근에 LG화학은 인도네시아와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고요. 배터리의 원료부터 완성품까지 인도네시아와 함께 협력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PER도 44.5이므로 시장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종목으로서의 PER로서는 좀 리스키하다고까지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LG화학의 주봉을 보면 5일선을 타고 상승하고는 있으나 상승폭이 점점 둔화되고 있어 보입니다. 현재는 주가가 5일선에 붙어 있는 상황이죠. 21년도도 전기차의 이슈는 지속될 것이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크게 21선을 기준으로 매매하심이 어떨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12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위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한 달 동안 주가는 95,000원, 무려 18%나 주가가 상승한 종목입니다. 동기간에 외국인은 3,963억 원을 매수하였고, 기관도 소량이지만 447억 원을 매수하면서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현 주가의 PER은 76.1입니다. 전기 제품 업종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동일 업종 PER이 169.7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PER이 76.1인데 이게 과연 적정한 거냐라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네요.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약 43조 2천억 원이고요. 현재 코스피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삼성 SDI도 LG화학과 마찬가지로 2차전지, 즉 전기차 배터리로 올해 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현재 LG화학보다는 시장 점유율이 많이 낮습니다만 21년도 이후에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기존의 대형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 GM, 폭스바겐, 그리고 한국의 현대차도 공격적으로 시장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이슈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2024년에 전기차를 양산하겠다 하여 전기차 시장을 펌프질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도 글로벌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전기차 종목들의 우상향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또한 2021년 이익은 실적이 좋았던 2020년보다 약 60% 증가한 1조 2천억 원이 기대된다고 하니 마냥 미래 성장 가치로만 주가가 부양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삼성 SDI는 12월에 52주 신고가로 마감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상황이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즐기시는 타이밍입니다. 새롭게 진입하실 분들은 5일선과 21선의 갭이 좀 좁아지길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 이제 12월에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12월에 신풍제약, 카카오, NC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순으로 많이 매수하였습니다. 11월의 종목과 12월의 종목이 전부 교체된 것이 외국인과 좀 다른 상황이네요. 가장 많이 매수한 신풍제약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1위부터 3위 종목 위주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수한 종목 3위는 게임주 1위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한 달 동안 주가는 12만 1,000원, 무려 15%의 주가가 상승한 종목입니다. 동기간의 기간은 1,826억 원을 매수하였고 외국인도 1,347억 원을 매수하면서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현 주가의 PER은 31.6이고요. 게임 엔터테인먼트의 동일 업종 평균 PER은 33.1입니다. 거의 평균에 수렴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약 20조 4천억 원이고요. 현재 코스피 1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NC소프트도 코로나의 대표적 수혜주였죠. 밖에 나갈 수가 없는 환경에서 게임에 몰두하신 분들이 많아졌고요. 그로 인해 2020년도 엄청난 실적과 최대 배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리니지 모바일은 1년 내내 모바일 게임 매출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는 위험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NC소프트는 2021년 1분기에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또한 대표 게임 리니지 모바일을 대만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도 NC소프트의 강폭 행보는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전고점 99만원을 찍고 살짝 조정 후에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멀지 않았네요. 돌파하게 되면 100만원 시대가 개막되겠죠. 차트상으로도 이평선이 다시 정배열의 우상향으로 자리를 잡은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2위 종목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한 달 동안 주가가 21,500원 그리고 5.8% 상승하였습니다. 동기간에 기관 투자자는 1,837억 원을 매수하였고요. 외국인도 891억 원을 매수하면서 역시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었네요. 현 주가의 PER은 75.8이고요. 양방향 미디어와 서비스의 동일업종 평균 PER은 108.7입니다. 동일업종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긴 하나 75.8이 낮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34조 4천억 원이고요. 코스피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제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IT 회사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서서히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더니 코로나로 더욱 빨리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상 속에서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로 2020년도 주가는 급상승했으나 현재는 정체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 카카오의 동생들이 IPO를 예정하고 있죠. 이 공모로 모여진 투자금은 카카오 왕국 건설의 자본으로 활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카카오 계열사들의 IPO 일정이 다가올수록 모회사 카카오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주봉을 보면 금주의 상승으로 5일선 위로 안착했습니다. 이제 9월의 전고점을 향해 도전하겠죠. IPO 재료를 보시고 진입하시는 분들께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서 서서히 들어오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1위 종목 신풍제약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신풍제약 주주분들께는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이라는 주식을 보면 볼수록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단점 위주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풍제약은 한 달 동안 주가가 6% 8,000원 하락했습니다. 동기간에 기관 투자자는 2,014억 원을 매수하였고요. 외국인도 857억 원을 매수하면서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만 주가가 하락한 걸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팔고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죠. 현주가의 PER은 무려 3,444입니다. 마이너스 PER은 사실 많이 봐왔는데요. 3,000대 PER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6조 6천억 원이고요. 코스피 43위입니다. 신풍제약을 왜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살까 이래저래 찾아봤더니 이런 이유가 많더라고요. 올해 코로나 치료제로 주가가 급상승했고 그거에 따른 시총이 올라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매뉴얼대로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네요. 아무리 매뉴얼을 좀 지켜야 되지만 종목 분석도 하지 않고 그냥 매수를 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좀 답답합니다. 특히 종목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고 투자해서 최상의 수익률로 고객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는 거라뇨. 개인 투자자들은 동기간에 신풍제약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3개월 판매 중지 처분 뉴스로 많이 이탈한 것 같고요. 또한 코로나 치료제로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이 된다 안 된다로 주주들의 애간장을 태우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탈하게 된 이유가 된 것 같아요. 결국 보면 개인들이 이탈하는 물량으로 주가가 급락하니 주가 하락으로 인식해서 이것을 그냥 프로그램이 받아주게끔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가 정말 코로나 치료제라도 나오면 그동안 저를 포함한 신풍제약을 바라보던 부정적 인식이 없어지겠지만 결국 백신이 접종되는 상황에서 치료제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대박으로 매출까지 연결될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신풍제약의 주봉 차트를 보면요. 최근의 하락으로 주가는 21선마저 깨고 내려왔습니다. 아마 주가에 급반등이 없으면 1, 2주 뒤에 5일선과 21선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현재 너무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12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왜 많이 샀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이고 단편적인 시각과 여러 뉴스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신풍제약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코스닥 시장 종목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